새벽 공기가 유난히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가장 조용한 시간, 새벽 공기는 어딘가 다정합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 잎을 따라 걷다 보면 뺨을 스치는 바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요. 햇살은 아주 천천히 풀잎 위로 내려앉고 기다렸다는 듯 벌이 날아듭니다. 새벽은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 없는 편지가 됩니다. 지금 그 편지를 펼쳐봅니다. 당신의 글로 시작되는 이 하루를 함께 걸어봅니다. 겨울옷을 꺼내는 건 단순한 계절의 전환이 아닙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한 해 동안 접어넣어둔 것들에는 그 해의 기억이 묻어 있습니다. 한 해를 접고 새 계절을 펼치는 일은 나를 다시 꺼내보는 일이기도 하죠. 올해 겨울을 앞두고 두툼한 패딩을 꺼내던 날, 안주머니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은 건 극세사 장갑 한 짝. 회색과 보라가 섞인 줄무늬, 제가 유난히 좋아했던 장갑이었어요. 손목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던 부드러운 질감. 바람이 매서울 때마다 꼭 끼고 나가던 그것. 그런데 한 짝뿐이었습니다. 왼쪽 장갑은 그대로인데 오른쪽이 없었죠. 단짝이던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언제 어디서 흘렸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처음 그날 알게 되었다는 게. 그 순간 문득 이 장갑을 처음 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초, 첫눈이 오던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데 바람이 어찌나 찼던지 주머니 속에 장갑이 있는 걸 발견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사람도 같은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슷한 장갑이었죠. 같은 보라색 계열 극세사 재질. 서로 장갑을 보며 웃었어요. 따뜻하죠?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고 저는 끄덕이며 말했죠. 진짜 최고예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목적지를 지나쳐도 계속될 만큼 오래 이어졌고 그날 우리는 따로 있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길거리 호떡을 나눠 먹고 눈 내리는 풍경을 핑계 삼아 천천히 걸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지훈 씨였고 저보다 2살 많았어요. 동네는 멀었지만 이상하게도 자주 마주치게 되던 그 사람.
아마도 우연인 듯 우연 아닌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린 한겨울을 함께 보냈습니다. 손잡고 거리를 걷는 일, 뜨거운 커피를 나누는 일, 눈 쌓인 공원에서 사진을 찍는 일. 그 모든 장면에 이 장갑이 함께 있었어요. 왼손은 제 장갑, 오른손은 지훈 씨의 손. 그렇게 걸었던 겨울의 거리엔 늘 그 사람의 온기가 있었죠. 하지만 계절은 그렇게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 우리는 멀어졌어요. 무슨 말이 오갔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어느 날부터 서로의 연락이 뜸해졌고 또 어느 날인가 마지막 인사를 따로 하지도 않은 채 멈춰버렸습니다. 장갑 한 짝이 사라진 건 그때였을까요? 그 사람과 헤어진 후 그 장갑을 일부러 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못 꺼냈던 걸지도 모르죠. 누군가와 나눴던 계절을 다시 꺼내본다는 건 그만큼의 용기를 필요로 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 장갑 한 짝을 다시 마주한 순간 어쩐지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겨울의 냄새, 저녁 노을빛, 바람 소리, 그리고 지훈 씨의 목소리까지. 한 짝뿐인 장갑을 손에 쥔 채 저는 그냥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장갑은 더 이상 쓸모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실용성만 따지자면 그렇겠죠. 그런데도 저는 이걸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장갑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사라진 건 장갑 한 짝뿐인데 그 빈자리엔 이상하게도 꽤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의 설렘, 길거리의 음악, 겨울 공기의 차가움, 호떡의 달콤함, 그리고 말없이 걸었던 누군가의 걸음까지. 겨울이라는 계절 전체가 이 작은 장갑 하나에 꾹 눌러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짝만 남은 장갑은 더 이상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빈손을 통해 지나간 겨울의 온기를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계절이 바뀌는 건 의외로 조용한 일입니다. 날씨가 변하고 나무가 옷을 갈아입고 옷장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감정을 꺼내게 되죠. 극세사 장갑 한 짝이 말해준 겨울의 끝에서 저는 이제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과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 혼자만의 겨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갑은 다시 옷장 안에 넣어두었어요. 한 짝뿐이지만
다음 겨울에도 꺼내볼 수 있도록. 그때는 또 다른 기억이 이 장갑 속에 겹쳐져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게 바로 시간이 우리에게 남기는 방식이니까요. 쓰지 않아도 버리지 않고 남겨두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어떤 감정의 기억. 늦은 밤 책상에 앉아있던 저는 문득 코끝을 스치는 냄새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라면 끓는 냄새. 익숙하고 선명한 배보다 기억을 먼저 자극하는 향기였어요. 그 짭짤하고도 따뜻한 냄새가 벽을 타고 들어와 제 방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누군가 끓이고 있는 라면은 제 것이 아니었고 냄새의 주인도 알 수 없었지만 그 향이 퍼지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전 밤들이 깨어났습니다. 책상 위를 무심히 맴도는 그 향기는 배고픔보다도 외로움을 더 자극하는 무엇이었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제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작은 원룸. 엄마 아빠는 시골 마을에 계셨고 저는 제 꿈을 위해 도시에 먼저 나왔습니다. 처음 혼자 사는 방에서 맞은 첫 겨울. 그때도 지금처럼 라면 냄새는 자주 방 안을 맴돌곤 했습니다. 벽 하나 사이로 이어진 옆방에서, 윗집에서, 때로는 계단 아래 공동 주방에서 그 향기는 늘 새벽을 깨우듯 스며들었고 그럴 때면 저는 라면을 끓이지 않아도 그 냄새로 한 끼를 대신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물론 정말 배가 고플 때는 냄비를 꺼냈습니다. 싸구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딱 하나 남은 라면 봉지를 꺼내서 조심스럽게 끓였죠. 그 냄새가 방 안에 퍼질 때 어쩐지 마음까지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식사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지 않다는, 누군가도 이 시간에 같은 냄새를 맡고 있다는 묘한 연대감의 냄새였죠. 그때 한 번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었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둔 마지막 시험날.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방에 먹을 것도 없었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통장 잔액은 겨우 네 자리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죠. 울컥한 마음에 물만 끓이다가 결국 끄고 주저앉았던 그 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윗집에서 라면 끓는 소리와 냄새가 함께 내려왔어요. 너무 선명하게, 너무 생생하게. 무심히 맡고 있던 그 향이 갑자기 눈물샘을 톡 건드렸습니다. 왜였을까요? 배고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라면 끓는 냄새는
어쩐지 집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했고, 그건 그날의 제 마음에 가장 필요한 단어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날 그렇게 냄새 하나로 위로받았습니다. 끓는 냄새, 김이 오르는 소리, 그리고 혼자 살던 자취방 안의 고요한 새벽. 그 모든 것이 함께 있던 풍경이었어요. 비록 실제로 누군가와 함께 라면을 나눈 건 아니지만 그날 밤 제 방 안엔 확실히 누군가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한참 잊고 지냈던 저를 다시 찾아온 건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직장인이 된 지금도 가끔씩 라면 냄새가 방 안을 맴돌 때면 그 시절의 밤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이제는 주말이면 집 근처 마트에서 쉽게 장을 보고 부재료까지 넣어가며 라면을 끓이지만 예전처럼 라면 하나에 위로를 느끼는 순간은 줄어든 것 같아요. 맛은 더 풍부해졌지만 마음속 깊은 데까지 퍼지는 냄새는 오히려 덜해진 듯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냄새는 기억의 단축키 같다고요. 어떤 냄새는 즉각적으로 과거의 특정한 감정을 끌어냅니다. 빗물 냄새가 여름방학을 떠올리게 하고 소독약 냄새가 초등학교 보건실을 불러오는 것처럼 라면 냄새는 저에게 혼자였던 밤과 작은 위로를 함께 불러옵니다. 외롭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던 그런 밤. 라면 냄새는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함께 먹었던 친구, 어깨에 기대 잠들었던 연인. 혹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젓가락을 건네던 가족. 그 향기는 단순한 국물 요리의 냄새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나눴던 시간, 혹은 나누지 못했던 아쉬움이 섞여 있는 아주 감정적인 냄새죠.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의 방 안에서는 라면이 끓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늦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발걸음에 라면을 얹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취준생의 긴 한숨 끝에 냄비를 올릴지도 모르죠. 아마 그들 모두 그 냄새에 작은 위로 하나씩은 받고 있을 거예요. 특별한 단어도, 특별한 사람이 없어도 그 한 그릇의 향이 마음을 어루만져 줄 테니까요. 냄새는 사라지지만 그 냄새가 머물렀던 마음의 자리는 오래갑니다. 지금 제 방 안에 잠시 스쳐간 이 냄새처럼 말이에요. 라면은 끓이고 나면 곧 사라지지만 그 향이 머문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도 누군가가 라면을 끓일 때면 그때 그 겨울의 자취방을 다시 떠올리겠죠. 그 방 안의 정적, 어둠, 그리고 무언가 끓어오르던 온기. 오늘 밤도 그 냄새가 제 방을 잠깐 들렀다 가네요.
문틈 사이로 스며든 작은 냄새 하나가 마음속 어디를 살짝 건드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오래된 밤 하나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요즘은 참 조용한 집입니다. 스마트폰 알람 소리도, TV 소리도,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도 모두 익숙하긴 한데 이상하게도 내 귀가 기다리는 소리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들릴 것만 같은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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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정하고도 묵직한 리듬. 할머니가 재봉틀을 밟을 때마다 집안 가득 퍼지던 그 소리. 저는 어린 시절을 익산의 한 주택가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마당에 있는 단층집이었고 가장 안쪽 방에는 늘 할머니가 앉아 계셨죠. 그 방엔 커다란 철제 재봉틀이 있었는데 평생을 바느질로 살아오신 할머니의 손때가 가득한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그 재봉틀 앞에 앉아 보내셨어요. 창문을 반쯤 열어놓고 앉은 모습. 바늘이 위아래로 오르내릴 때마다 움직이던 눈동자. 그리고 뒤편에서 들리던 미싱 돌아가는 그 특유의 소리.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따뜻한 배경음이었는지. 어쩌면 저는 세상의 모든 집안엔 그런 소리가 흐르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 집만의 온기였고 우리 집만의 리듬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재봉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제겐 그 소리가 기억의 시초이고 시간의 징표였어요. 아침 일찍 들리면 오늘도 이불을 고치시는구나 싶었고 오후쯤 그 소리가 나면 누가 옷을 맡겼나 보다 했고 저녁 무렵 그 소리가 사라지면 할머니 오늘은 힘드셨나 보다 하며 걱정했죠. 그 소리에는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해주면 손님이 돌아오고 그 돈으로는 쌀을 사고 때로는 제 학원비도 마련하셨죠. 바늘이 박히는 그 리듬 속에 가족의 하루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 시절 저는 자주 할머니 옆에 앉아 조그만 헝겊 조각을 들고 놀았습니다. 할머니는 자투리천을 모아주셨고 저는 그걸로 인형 옷을 만들겠다고 한참을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미싱 바늘에 손을 찔리기도 하고 실 감는 법을 배워보기도 했죠. 할머니는 바느질을 일로 여기셨지만 저는 그것을 놀이로 기억합니다. 우리 둘의 온도는 달랐지만 시간을 함께 나눈 마음만큼은 똑같았죠. 그런 할머니가 아프셨던 날, 처음으로 집안이 너무 조용했던 걸 기억합니다. 미싱이 멈춘 방은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인데 소리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낯설었고 불안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커 보이던 방의 공기 속에서 저는 그제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의미였는지를요.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재봉틀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미싱을 다시 밟지 않았어요. 무거운 발판과 낡은 바늘, 감긴 채 멈춘 실타래는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먼지만 쌓였습니다. 집을 정리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손이 가지 않았던 것도 바로 그 재봉틀이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고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줬으면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만 있어도 좋으니까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할머니가 사용하셨던 가위가 하나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무광의 붉은색이던 낡은 재단 가위. 가끔 종이를 자르려다 그 가위를 쥘 때면 손에 익숙한 무게와 손잡이의 곡선이 할머니 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디선가 턱턱턱 하는 소리가 날 것만 같습니다. 환청처럼 들릴 때도 있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박자 속에서 그 리듬을 찾아 헤매기도 해요. 요즘은 자동 미싱도 많고 바느질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지만 저는 여전히 손으로 꿰매는 천의 감촉을 좋아합니다. 실이 엉키거나 바늘이 휘어져도 이상하게 그 모든 과정이 위안이 돼요. 할머니가 바늘로 삶을 꿰매듯 저도 제 마음의 구멍을 그런 식으로 메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반복되던 일이 어떤 이의 기억 속에서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풍경이 됩니다. 할머니의 재봉틀 소리는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저에겐 여전히 가장 선명한 우리 집의 소리입니다. 비록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여전히 울리고 있는 그 소리. 어쩌면 우리는 각자 다른 소리를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자판기 커피 뽑는 소리, 어떤 이는 오래된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저처럼 누군가는 누군가의 삶을 짜깁기 하던 재봉틀의 소리를요. 할머니의 재봉틀은 멈췄지만 그 소리를 듣던 어린 제 기억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소리로 감쌌던 따뜻한 시간들을 오늘 밤도 마음속에서 다시 꿰매봅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반찬을 사러 집 근처 시장길을 걷고 있었어요. 큰 길에서 골목으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어딘가에서 환하게 터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이 2명이 비눗방울을 불고 있더군요. 하나는 아직 서툰 손짓으로 입김을 불었고 다른 하나는 날아오른 비눗방울을 따라 이리저리 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적당히 불던 오후, 투명하고 둥근 공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공중을 떠다녔습니다. 순간 제 앞으로 하나가 살며시 날아들었습니다. 반사된 빛이 제 눈에 잠깐 머물더니 그 방울은 이내 허공에서 톡 하고 터졌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작고 가벼운 방울 하나가 왜 그렇게 마음을 붙잡았던 걸까요? 한참을 바라보다 제 안에서 어떤 풍경이 열렸습니다. 오래전의 어느 봄날, 같은 시간, 같은 바람 속의 기억.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주말마다 엄마와 놀이터에 나가곤 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엔 유난히 커다란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터가 있었고 그 옆 평상엔 엄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엄마는 늘 비눗방울통을 챙겨 나갔고 저는 마치 마법사라도 된 양 하늘로 방울을 불어 올렸죠. 그땐 비눗방울이 진짜 마법 같았습니다. 하나하나 모양이 다르고 색이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터지는 소리조차 감촉이 있었어요. 손으로 살짝 만지면 툭, 어깨에 닿으면 미세한 물방울 하나. 그 모든 게 재미있었고 한없이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놀이터는 텅 비었고 저는 점점 바빠졌고 엄마는 집안일에 지쳐갔죠. 비눗방울은 더 이상 특별한 놀이가 아니라 언젠가 지나친 흔한 장난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부턴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저는 오늘 눈앞에서 그 비눗방울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커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잊습니다. 작고 소중한 것들. 너무 흔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장면들. 비눗방울도 그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걸 눈앞에서 다시 마주한 순간 마음 한가운데 뭔가가 탁 부딪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느새 멀어진 나 자신을 향한 안부였죠. 어릴 적의 나, 아무 걱정 없이 뛰던 나, 마냥 웃던 나. 그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를 잠깐 들렀다 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요즘 웃고 있어? 하늘은 좀 보고 살아? 그런 말을 건네는 것 같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조용하게. 비눗방울은 잠깐 존재하고 이내 사라지는 것인데 그 짧은 생애만큼이나 맑은 시간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매일 거대한 시간과 무거운 과제 속에 살고 있지만 비눗방울은 아주 가볍게, 아주 짧게 우리를 그 바깥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마치 말하듯이요. 삶이 꼭 무거워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문득 제가 언젠가의 봄날에 적어두었던 다이어리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비눗방울처럼 살아도 괜찮을까? 짧아도 반짝이는 게 있잖아. 그 시절 저는 그렇게라도 내 마음을 붙들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처럼 바쁘고 복잡한 어른이 되면 감정의 물결마저 효율로 따지게 될까봐, 웃는 일조차 눈치를 보게 될까봐. 그래서 그때 저는 비눗방울을 꿈꿨던 것 같아요. 가볍고 투명하고 금방 사라지더라도 찬란한. 그 생각을 하며 다시 골목을 돌아보니 아이들은 이미 없었습니다. 대신 비눗방울 자국이 벽에 조금 묻어 있었고 바닥에 떨어진 빨간 플라스틱 막대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운 것도 아니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주었다기보다는 놓친 것을 마주한 느낌이었달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짧고 조용하고 별일 없던 순간이었지만 제겐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기억을 다시 꺼낸 사람만이 아는 무게 같은 것이었어요. 아주 가볍지만 오래가는 것. 비눗방울은 또다시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건 정말로 사라진 게 아니라 지나간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지나간 것들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버스를 기다리던 그날, 나는 한 자리에 앉자마자 깜짝 놀랐다. 앉은 자리에 플라스틱 의자가 따뜻했다. 누군가 조금 전까지 앉아 있었던 자리였다. 그 체온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의자가 따뜻하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마음에 오래 남았을까? 잠깐 앉았다 일어난 자리. 그저 땀이 좀 났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도 그 따뜻함은 단순한 온도를 넘어선 감정의 물결처럼 느껴졌다. 왠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 온기를 통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연결된 것 같은 기분. 그 사람의 뒷모습이 어쩐지 내 안에 스며들었던 것이다. 그날은 겨울이었다.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 바람이 차고 긴 시간이 걸리는 날. 나는 서울행 막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일로 지친 몸, 무심한 거리, 찬바람이 다리를 훑을 때 그 작은 의자 하나가 주는 온기는 참으로 뜻밖이었다.
물론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누군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엔 굳이 몰라도 괜찮았다. 그 사람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간 존재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온기를 물려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유독 의자에 남은 체온을 의식하게 되었다. 도서관 열람실의 의자, 병원 대기실의 의자, 지하철 좌석, 찜질방 마른 타올 자리까지. 누군가 자리를 뜬 후 남은 그 미묘한 온기. 그건 보통 10초, 길어야 30초를 넘기지 못하는 찰나의 감각이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그 사람의 하루를 상상하곤 한다. 아마도 그 사람도 나처럼 지쳐 있었을까? 아니면 좋은 소식을 듣고 어깨가 들떴을까? 앉아있던 동안 울고 있었을지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수많은 가능성들이 그 의자 하나에 모두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체온은 말이 없다. 설명도 해명도 없다. 하지만 그 어떤 언어보다 더 깊은 안부를 전한다. 나는 여기 있었노라고. 지금은 떠났지만 잠깐이라도 이 자리에 마음을 두었노라고. 예전엔 전혀 몰랐다. 이토록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거창한 장면에서 감동을 받으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무언가에서 마음이 움직인다. 지금도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비운 자리에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갔는지도 모른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내가 떠난 자리에도 체온이 남았을까?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느꼈을까? 그것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을까? 사는 건 결국 그런 온기를 주고받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만나지 않아도, 말을 섞지 않아도, 어딘가를 지나가며 내가 잠시 남긴 따뜻함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는 게 아닐까? 그날 강릉 터미널에서 앉았던 자리, 그 체온 하나가 내게 가르쳐준 게 많다. 그건 잠깐의 온기였지만 마음에는 오랫동안 남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어디를 가든 잠시 앉았던 자리에 조금 더 천천히 등을 기대게 된다.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앉고 조금 더 조용히 일어난다. 누군가 그 자리에 다시 앉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모른다. 이름도 표정도 말투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 나는 분명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체온의 다리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저 따뜻한 의자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으로 남게 되기를 바란다. 계절은 늘 앞서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스쳐가죠. 푸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세 익어버리고 어느새 짙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조용히 멈춰서서 이 계절에 당신을 놓아봅니다. 당신이 남긴 말들, 쓰다 지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초록 잎처럼 빛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새벽이 전하는 이 고요한 위로 속에서 당신도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새벽 당신의 글, 다음 새벽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